아이고 잘했어요. 한창 활동량이 많은 2살 아들을 둔 김진영님입니다. 하자. 엄마 상어 뚜두두. 그런데 아이랑 놀아주는 진영님 자세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죠.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가 되질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최단계고. 그래서 양반 아빠 자세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릎 쪽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팔도 불편하신가 봐요. 최근서부터 좀 왼쪽 팔꿈치도 이제 발작 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심했었을 때는 이제 아예 이 팔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혼자 거의 일주일 동안 좀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다리와 팔, 관절 곳곳이 아프다는 진영님.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심하게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죠. 심각하네요. 발가락 곳곳에 불룩하니 혹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요. 발가락 변형이 급격하게 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23살 때 처음 듣게 됐었죠. 이제 처음에 제가 통풍이 온 거는 엄지발가락 쪽이었었는데 이렇게 발만, 그러니까 땅에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걷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12년 전 첫 통풍 진단을 받은 진영님. 그 사이에 가정도 이루고 아빠도 되었지만 통풍의 고통은 진영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였습니다. 그렇지. 아빠 주세요. 껄껄껄껄껄껄. 게다가 곧 둘째도 태어날 예정이라는데요. 아빠 팔꿈치 아프대. 이거 봐.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애 무게도 이제 점점 더 커지는데 그래서 안아달라고 하고 저는 더 배는 더 불러오고 하는데 마냥 제가 다 안아줄 순 없잖아요. 아빠가 좀 더 안아줘야 되는데 팔꿈치 아프다, 무릎 아프다, 발목 아프다. 한창 육아할 시기에 아빠가 아프면 불안하죠. 많이 미안하죠. 예, 아기 한창 이제 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놀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간 진짜 안 되겠구나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한 20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작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았었어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좀 무리를 했다 싶었을 때 이제 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30대가 이제 제가 넘어가면서 그 주기가 발작이 오는 주기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갑자기 발작이 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하고 아예 일어서질 못하고 하니까. 발작에 발 변형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병일까요? 통풍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1단계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는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데도 하나도 없는데 우연히 검사한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mg/dL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1단계 이후에도 계속 요산 수치가 높다면 심각한 통증 발작이 갑자기 찾아오는 2단계 급성 통풍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 통증이 다시 씻은 듯이 사라지는 간헐기 통풍 3단계가 되는데요. 증상이 없다가도 다시 또 발작이 찾아올 수 있어 2단계, 3단계는 왔다 갔다 반복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채로 이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면 발 변형이 일어나는 4단계 만성 결절성 통풍이 됩니다. 진영님은 현재 4단계인데요. 발 상태가 이렇다면 신발은 어떻게 신으시죠? 얘는 애초에 시도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여기까지 한계인 거예요. 지금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지금 구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고요. 평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있고요. 슬리퍼도 이렇게 신고 벗기 편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통풍은 왜 주로 발에 많이 오는 걸까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발등, 발목, 그다음에 무릎 그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발가락이나 발목이나 발등이 잘 생기느냐 하면은 요산이 피를 타고 내려갔다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액체 상태의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으로 변해야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변하는 것은 체온이 낮아지면 잘 변해요. 심장에서 멀면 멀수록 요산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귀끝 그런 데가 잘 생기게 되죠. 진영님의 몸 상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발 좀 한번 볼까요? 발 모양이 어떤지. 아이고, 이게 결절이네요. 이게 하얀 게 다 요산이거든요. 이 요산 결절이라고 그래. 이걸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고. 전신 골 스캔이 온 몸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된 거가 뼈가 손상이 된 거예요. 왼쪽에 발등, 발목, 그다음에 발가락. 오른쪽에 엄지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하고 발목에 이렇게 손상이 있고 무릎에도 이렇게 손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도 뼈 손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했던 무릎, 팔꿈치, 발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았네요. 이게 12년 동안 쌓은 요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왼쪽 새끼발가락인데 여기는 덩어리가 이만큼 차 있고 여기 물도 차 있어요. 까만 게 물이에요. 예, 그리고 이 물 위에 요산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게 보이고. 아이고, 볼록했던 발에는 큰 요산 덩어리가 쌓여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산 덩어리로 인해 생기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만성 통풍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골밀환, 뼈가 녹아난다는 소견인데 이게 지금 골밀환이에요. 뼈가 녹아나 있습니다. 이게 녹아나 있고 뼈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 뼈가 얇아져 있고 여기는 좀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여기가. 아, 뼈에 구멍까지. 방치하면 더 큰 변형이 오는군요.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부서져요. 뼈가 깨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변형이 생기고 관절 기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나니 진영님 심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가 됐을까요? 그 피 검사를 보니까 요산 수치가 9.9로 굉장히 높아요. 아, 요산 수치도 여전히 높고요. 약은 아플 때만 먹는 약 드시고 요산 떨어뜨린 약은 안 드셨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예. 뭐라고, 진영님? 약을 먹지 않았다고요? 꼬박꼬박 듣지는 않고 좀 심해졌을 경우에만 좀 평소에는 아프지 않으면은 멀쩡하다 보니까 자꾸 약 먹는 걸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통풍은 원래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처럼 약을 평생 먹고 또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면서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것이 그런 질병인데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통풍 발작이 지나고 나서 1년 있다가 약을 먹는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38% 정도밖에 안 돼요. 통증 발작이 갑자기 왔다가 또 거짓말처럼 사라지다 보니 많은 통풍 환자들이 약 복용을 소홀히 하고 있답니다. 통풍은 완치의 개념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관리하는 병입니다. 평생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요산 떨어뜨리는 약은 안 드셨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먹게 되면은 발작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을 먹었는데 발작이 더 심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처음 쓰다 보면은 몸속에 피 속에 있는 요산이 떨어지면서 이 덩어리로 있던 그 요산 덩어리가 이렇게 녹아 없어지면서 백혈구가 잡아먹기 쉬운 조그만 그 결정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먹으면서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를 이동 발작이라고 해요. 이동 발작. 요산이 이동하면서 발작이 생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발작이 나든 말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산 떨어뜨리는 약은 계속 드셔야 돼요. 평생 드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발작이 오면은 소염제를 드시든 진통제를 드시든 그걸 추가로 먹어서 염증이 깔아앉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먹던 약을 끊으면 안 돼요. 통풍약은. 아셨죠, 준영님? 통풍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풍이 생기는 거는 가족력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가족력은 없나요? 딱히 가족 중에 아버님, 뭐 네. 삼촌 그런 음식은 주로 어떤 거를 드세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보통 제가 몇 끼마다 진영님의 식습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영님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네요. 각종 나물 반찬에 제육볶음. 평범한 상차림인데요. 그런데 진영님 가만 보니 고기 반찬만 드시는데요. 나물 같은 반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데요. 아하, 뭘지? 급기야 반찬 접시까지 아내 앞으로 옮겨놓습니다. 밑반찬을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전혀 안 먹어서 거의 해 놓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매끼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지독한 육식파시라고요. 물 줄까? 거기다 슬그머니 꺼내오는 저것은 아니 오후에 애랑 놀아주기로 약속했잖아. 밥 먹자 일단. 아이고 밥 먹자. 나물도 먹어 이제? 야 아빠도 안 먹는 걸 너가 먹네? 그러게요. 2살 희재도 이렇게 잘 먹는데. 자기 아들은 나물도 먹는데 나물도 좀 먹고 해야지. 일단 한 잔만 좀 먹으면 안 될까? 한 잔만.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저랑 희재랑 잘 때 몰래 이렇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걸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기와 술. 그런데 이런 세 번째 귀하신 몸을 찾아가 볼까요? 아이고,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로 걷는 게 힘든 이분. 저는 지금 웹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박세웅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경력 5년 차인 웹툰 작가라고요. 작년 8월쯤에 통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통풍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아직 한창 때인 20대인데 어떻게 통풍이 온 걸까요? 발목 쪽에 통증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왼쪽 발목이 여기 관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도 누르면 살짝 이제 시큰시큰한 통증이 있고요. 그러고 보니 발이 살짝 부어있네요. 젊은 남성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통풍에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크게 관심을 갖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통풍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통풍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일단은 뚱뚱해져요. 비만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젊은 20대, 30대 남자에게서 통풍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한창 일할 나이, 세웅님의 일상은 어떨까요? 웹툰 작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감 스케줄이 주간에 맞춰 있다 보니까 한 번 앉아 있으면 좀 오래 작업하는 것 같아요. 10시간 정도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일하다가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음료수를 마실 때입니다. 세웅님은 특히나 에너지 음료를 즐겨 마시는데요. 인간 엔진 오일급으로 이제 사람의 엔진을 딱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하루 12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드링크 5캔 정도는 마시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요? 일하면서도 수시로 마시고 계시네요. 냉장고에도 물 대신 음료수가 한가득. 아 이거 괜찮을까요? 요산을 올릴 수 있는 거에 제일 높은 확률을 가진 제일 위험한 것이 술이고 그 다음에는 달달한 음료예요. 인공 과당.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를 비롯해 에너지 음료 속에도 들어있는 과당. 과당은 왜 문제가 되나요? 과당은 요산을 손에 손잡고 신장 벽을 넘어갔고 피 속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공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달달한 음료수는 통풍에 위험합니다. 차라리 물을 드시는 거는 확실하게 요산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산은 수용성 그 물질이라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요산을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요산을 많이 배출할 수 있거든요. 대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통풍에는 좋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식습관은 어떨까요? 배달 용기가 보이는데요. 밥은 어떻게 드시나요? 한시 바쁘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조금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거의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시는군요. 거기다 책장에 꽂힌 저것들은 뭔가요?
아, 즉석곰탕.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감자탕을 정말 많이 시켜 먹어요. 감자탕 같은 거 시키면은 감자탕을 제가 좋아하는 게 술이랑 궁합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와 함께 단골 감자탕 집에 간 세웅님. 가장 좋아하는 감자탕에 시원한 소주 한 잔. 이것이 곧 삶의 행복이라 여기겠지만 이것들 다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요. 더 시켜도 돼요? 촬영 중인 것도 개의치 않으시네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과 잦은 음주가 반복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불었다는 세웅님. 몇 년 사이 50kg이나 늘었다는데요. 우리 몸에 요산이 생성되는 기전을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에서 30%가 들어오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요산이 몸에서 재생되는 요산이 70%나 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50kg인 사람이 요산을 100개 만들어낸다면은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은 요산을 200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과연 세웅님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비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도 실시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박세웅 씨. 앉으세요. 다행히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요산 수치는 4.0으로 잘 떨어지고 있어요. 요산 수치가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 약을 그래도 잘 드셔갖고 통풍약 때문에 요산 수치는 괜찮다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시고요. 네. 또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도 조금 147로 높게 올라가 있고 대사질환과 관련된 여러 수치들이 다소 높은 편이라네요. 뿐만이 아닙니다. 간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까맣게 보여야지 정상인데 간에 지방이 끼면 허옇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간 소견입니다. 그러네요. 하얗게 지방간도 보이네요. 이 상태로 계속 하면은 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생명도 위험에 받을 수가 있고 간경화나 간암 뭐 갑자기 그런 온갖 위험도 있을 합병증을 수가 말씀하시는 있고, 중풍이나 교수님. 심근경색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웅님, 목숨을 걸고 이해가 잘 안 가는 표정인데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통풍 자체가 통증이 있는 것 말고도 목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질병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은 그 아픈 거, 관절이 아픈 거는 통풍이란 전체 질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아픈 거는. 한 연구에 따르면은 통풍 환자는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1.3배에서 1.7배 높다는 보고가 있고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이 관절염과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통풍과 동반된 질환, 뭐 만성 신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좀 목숨을 위협할 만한 나쁜 병들이 밑에 깔아앉아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관절염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무서운 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온갖 합병증이 동반된다는 통풍. 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혈관이 건강한지, 혈관에 기름때가 껴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목에 있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곳으로 이곳을 검사하면 우리 몸 전체 혈관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0대인 세웅님과 30대인 진영님의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요? 나이가 젊어서 혈관이 건강해서 그런데 40대, 50대 가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반드시 동맥경화가 생기고 또 중풍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젊어서 아직 문제가 없다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쪽은 지금 보면은 60대 양섭리의 혈관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두꺼워진 부분이 이게 내경이 100%라고 그러면은 한 19.1%, 18%가 좀 좁아져 있어요. 요거 때문에. 아, 그러게요. 혈관이 좁아졌네요. 통풍의 합병증인 동맥경화가 지금 뭐 연세도 환갑이 넘으시고 그러셔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드려야 통풍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통풍 검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이렇게 세 분의 각종 정밀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 분 다 남자분이네요. 통풍은 남자만 걸리는 건가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사춘기 때부터 폐경기까지 나오는데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은 강력한 요산 배설 촉진제로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군요. 하지만 완경기 의에는 여성들도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모두가 통풍에 대해 더 주의해야겠네요. 물론 치료해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데는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생활 습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요산이 올라갈 수 있어요. 통풍약을 먹는다고 뭐 위안을 가지면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통풍 발작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은 중풍이나 심근경색증 또 뭐 지방간 뭐 간경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은 반드시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통풍 탈출을 위한 2주간의 맞춤형 솔루션. 그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강현주 영양사라고 합니다. 통풍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은 뭔지 배워봅니다. 퓨린이 가장 많은 음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장 부위, 그 다음에 진한 고기 국물. 주로 고단백에 기름진 음식들이 통풍에 안 좋군요. 통풍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콩두부, 감자, 양파, 저지방 요거트. 과일은 퓨린이 낮아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좋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등 푸른 생선은 통풍에 안 좋은 게 맞나요? 실은 등 푸른 생선이 우리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거든요. 하지만 퓨린 함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면 좋으시죠. 뭐 고기도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하시고, 그쵸? 아니 뭐 먹고 살지? 뭐 풀만 먹으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이 통풍 식사는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적당하게 드시라는 거거든요. 퓨린 함량이 높다거나 뭐 액상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몇 끼 적절하게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 피하되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군요. 세 분 모두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통풍을 잡기 위해서는 금주도 필수입니다.